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서울 강서경찰서는 한 40대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오전 1시쯤 서울 개화산에 8세와 9세 아들 2명의 옷을 다 벗겨서 산속에 둔 혐의입니다. 아이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에서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산길을 내려왔고, 아이들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4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훈육을 위해서. 많은 아동학대 부모들이 하는 얘기죠.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 또 지난 19일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서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한 광주의 계부 역시 훈육을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훈육과 학대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요, 둘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유쾌요, 어머니도 유쾌요.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유쾌요.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유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한 끼 유쾌요.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유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견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는 3일입니다.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리죠. 잠시 후 의성군의회 김영수 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 듣고 싶은 분석은 정말 많고 오늘 이슈 많습니다. 예, 오늘도 좀 핵심만 추려서 네, 알기 빨리 쉽게. 해보죠. 예, 제일 어려운 부탁 같아요, 이거는. 예, 핵심만 추려서 알기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을 끌었던 원구성 협상, 미루다가 결국 어제 21대 국회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가 이제 여당 싹쓸이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8개 상임위가 있는데 이제 17개 위원장 차지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 보고 있는 국민들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꼭 이래야 되나 국회가?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우선 우리 평론가님께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 여야를 모두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큰 짐을 끌어안았죠. 네. 좋게 보면 책임 정치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저 평가는 한 6개월 미루려고 합니다. 내년 초가 돼서 여러 가지 국정에 좀 난제들이 있는데 네. 성과를 내고 국민들 박수를 받게 되면 이 민주당 덕이다. 이렇게 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뭐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신통치가 않고 다 힘들어지면 민주당 탓이다. 이 여론이 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발하자마자 비토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참 무거운 짐을 끌어안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비판점은 뭐냐면 예. 지금 마지막 절충안이 이제 전해진 것은 조호영 이 통합당 원내대표는 그러면은 앞에 이 국회 2년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하시오. 네. 뒤에 2년은 우리가 법사위를 하겠소. 요 정도는 한번 수용할 만하지 않았을까. 아.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안은 앞부분 2년은 우리가 하고 후반 2년은 대선에서 이긴 쪽이 합시다. 그때 집권당이 합시다. 근데 이게 조금 지금 안 그래도 힘든 통합당을 좀 자극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절충안을 조금은 또 다른 부드러운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합의가 될 뻔했는데 이제 아쉽게 그러니까요. 깨진 부분은 절반 이상의 책임이 여당에 있고요. 예. 야당은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총선 패배했고 대패했습니다. 예. 그때 나온 얘기가 개헌 빼고는 이제 민주당이 다 할 수 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사위를 가져오면 좋죠. 야당이 뭐 견제의 발목을 잡으면 좋지만 안 될 게 뻔한 상황에서 왜 플랜 B, 플랜 C는 없었을까? 네. 법사위 뺏겼다고 7개 상임위 버리면 그 18개 상임위가 왜 필요한가요, 국회에? 법사위 하나만 두고 하지. 예. 그러니까 좀 이런 면에서는 좀 이 통합당이 답답한 게 있어요. 어차피 이제 대여 투쟁해야 되는데 예. 이 여대 야소 국면에서 대여 투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등에 업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 국회 장 밖에서 떠돌면서 성토하는 게 효과가 있겠는가. 이 각 상임위에 들어가서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이 여당의 논리를 반박하고 비판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고 하는 게 국민의 박수를 받겠는가. 그럼 저는 장내로 들어가서 당연하죠. 예. 예, 상임위 내에 배치돼서 뛰었어야 되는데 예. 103명이 다 강제 배정받은 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럼 다시 우리가 명단을 내겠소 하면 되는데 사임계 내고 지금 이 장 밖에 있잖아요. 예. 요거는 국민들이 시간을 끌수록 통합당에도 이로울 게 없다. 예.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 풀어가는 모습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역시 최영일 평론가답게 정말 공정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다 잘하고 잘못한 게 이렇게 있다고 분석을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요 정말 속으로 어디가 좀 더 못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된 거. 민주당이 조금 더 얼렀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세요. 이 평행선이 이렇게 될 거였으면 예. 6월 8일 법정 시한을 지켜서 예. 처음에 이제 명분 쌓기를 여야 모두 했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결국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할 거면은 한 12일이나 15일 정도에 이왕 그냥 이렇게 아예 될 다 거면. 가지고 가버렸어야 돼요. 그럼 이제 예. 통합당에게 좀 이제 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약 올리다 뺏어간 셈이 돼버렸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수당인 만큼 책임이 무거운 만큼 조금 더 저는 현재 상황까지 온 시간을 흘려버린 과실은 더 크다. 그렇습니다. 안 그럴 거였으면은 후반 2년은 통합당이 하시오 그랬어야죠. 통크게 예. 그런 이 아쉬움이 남네요. 양당이 보니까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중압감, 책임감 속에 이제 6개월 앞으로 일을 해야 되고 네. 또 야당은 야당들 지금 모든 걸 다 내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또 국회가 극한 대립이 또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통합당이 또 원활한 국회를 위해서 또 협조해 줄지 이걸 또 상당히 의문시 되고 이러면 또 20대 국회 재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 야당이 정말 비장하다면 저는 이거 좀 과한 얘기긴 하지만 예, 오늘 예. 아침에 몇몇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이제는 예. 의회 독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자신들이 한 말을 지지하려면 국회 죽었잖아요. 네. 국회의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103명이 총사퇴하는 게 맞아요. 배지를 다 떼고. 그 예. 정도 되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내 안 들어가고 장외에서 투쟁할 거면
국회가 죽었는데 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빨리 나와야지. 예. 그래서 이 죽었다라고 과한 표현을 할 정도였으면 그래야 되고 예. 아니면 국회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한번 심폐소생해보겠다. 그럼 들어가는 게 맞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아직도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은 말싸움이고 예. 한 달 공전하고 세비 나간 것을 아니 지금 추경 반대하고 예산이 그렇게 아까우면 국회의원이 왜 9명씩 보좌관 데리고 의원실을 쓰고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일을 해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18개 상임위 중에 17개 위원장 이제 임명을 했는데 정보위만 하나 뺐죠. 정보위는 국회법 안에 예. 여야 합의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부의장이 이 구성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보위는 주로 국정원의 역할, 예. 대고 업무 등등 주요 이 정보들을 취급하는데 예. 지금 문제는 이 그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공석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정진석 의원이 내정은 됐는데 예. 취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공석입니다. 아. 그래서 요게 채워지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돼요. 정보위가 꾸려집니다. 아, 이게 또 그런 게 있군요, 향후에 또. 7월에 보시면 예. 공수처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보위원장은 양당 그 부의장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정진석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의장 그럼 공석이 되면 끝까지 나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야당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쪽으로 굴러가죠. 반쪽으로 그래서 계속? 지금 네네네. 그리고 또 이 통합당을 끌어들이려면 예. 만약에 그 다음 이제 제2야당이 정의당 6석인데 예. 어차피 원내교섭단체하고는 거리가 한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국회의장 직권으로 그러면 통합당이 끝까지 보이콧하면 자 정의당에게 주겠다 하는 것도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고 예. 국회 규정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어르고 달래고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민주당도 당근은 없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17개를 뽑은 만큼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이미 상임위들이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오늘 이 35조 플러스 알파의 뭐 당군 이래 최대의 제3차 추경안이 예비심사 통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결위가 하루 만에 졸속 처리했어요. 여기 뭐 3조 1천억 원 정도가 또 증액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제 돈 쓸 때는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당은 송고심사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불참을 하게 된 거고 지금 7월 3일에 이 예산은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거든요. 예. 그럼 문제는 아까 제가 이 통합당을 어르고 달래야 되는데 지금 아주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합당은 하나가 처리될 때마다 반대를 하고 나설 테니까 어르고 달래기는커녕 국회는 꽁꽁 얼어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참 통합당으로서도 지금 많이 힘이 좀 빠지고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될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나저나 7월 제가 알기로는 7월 15일이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공수처 자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 7월 15일까지 공수처 꾸리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청와대가 네. 국회를 요청했어요. 예. 통합당에서 당장 나온 볼멘 소리가 아니 지금 국회 사정을 모르는가 대통령이 왜 이러시느냐 예. 얘기였는데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1월 14일에 통과된 패스트 트랙에 공수처 법안은 7월 15일에 공수처를 설치하라 예.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예. 부수 법안이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장도 신설하려면 인사청문회법도 지금 통과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입지 선정에서 건물이 있어야 팀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조직 인력 등등 또 업무를 검찰 경찰과 협조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부수법안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통합당 없이 예. 과반 이상 출석해서 과반 이상 찬성하면 법안 통과되는 건데 예. 공수처장 임명은 현재 후보 추천 위원회가 7명입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나,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위원 추천, 대한변협 회장이 1명 추천, 여기에 민주당, 여당이 2명 추천에 여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가 2명 추천. 통합당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7명으로 추천하고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는 6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당이 추천 안 하면 불가능한데 예.
백혜련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예.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 원내교섭단체 후보를 하나 지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대신하시오. 통합당이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정의당이 하시오. 그럼 정의당이 2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꾸리지 발의된 못하면 법안에 해서 따르면. 예, 장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 안에는 예. 이제 한 달 정도로 한달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7월 15일까지 공수처 구성이 안 되면 안 되죠. 8월 중순 이후에는 예. 결국은 이제 이 국회의장의 직권인데 예. 문제는 이 법은 발의됐을 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 이 법을 다음 주 정도에 만약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통합당은 또 그냥 이렇게 닥쳤던 개가 지붕 바라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법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론과 이 비난에 맞서야 되겠죠, 민주당이.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 하겠다고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격돌이 있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왔는데 통합당은 지금 이게 결사반대인 것이 이게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이제 잘못된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공수처장은 탄핵되지도 않는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다 탄핵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이게 무소불위의 괴물이다 그랬는데 예.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장이 탄핵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뭐 잘못 예. 알고 계셨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헌 심판 청구를 한 게 공수처가 정권의 신여로 전락해서 괴물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정부 여당 입장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괴물을 만들 거면은 검찰총장을 입맛에 맞는 인물을 역대 정부처럼 꽂아서 그렇죠. 검찰을 신여로 만들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예. 이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법적으로 위헌 심판이 만약에 헌재에서 이거 뭐 기각돼 버리면 통합당은 시간만 끌고 또 할 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수처 신설이 7월 15일은 무리하면 되고요. 네.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여차하면 백혜련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지켜보면 통합당 없이 또 추진되거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논란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뭐 말씀 네. 들어보니까 뭐 8월 말 9월쯤 돼야 될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도록 되긴 하죠. 될 거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여야 간의 이제 국민들의 민심, 여론, 지지율은 어느 쪽으로 쏠릴지 이것도 네.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입니다. 딱 작년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의 네네. 경제 도발이 있었는데 자, 어제 청와대에서 아주 속 시원한 네, 아주 강한 네. 규탄. 그러니까 주변국들 해를 끼치는데 아주 익숙한 나라 일본. 그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아주 강력한 속 시원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뭐 일본에게만큼은 당당하게 꿋꿋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까? 그뿐만 아니고 일본이 지금 굉장히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은 갑자기 3가지 품목의 전략물자 수출 안 한다. 이유가 뭐 북한이라 그랬다가 역사라 그랬다가 결국 대법원 판결이라고 인정했죠. 예.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직도 코로나19의 와중에 좀 잊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는 불매운동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본이 이걸 원복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는 교역을 이렇게 제한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일본이 부당한 제한을 하고 있으니 WTO에 제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WTO의 수장을 우리 유명희 산업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민 겁니다. 예. 후보로 출마했죠. 사무총장. 네, 근데 이 사무총장의 또 선출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일본은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오시오. 또 인도도 오시오 해서 4개국 정상을 추가해서 G11으로 만들자 이렇게 네. 제안했는데 일본이 G7의 취지에 한국은 맞지 않는다. 북쪽과 가깝다. 이렇게 어찌 보면 뭐 지구촌에서 이게 종북 노름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최근에 존 볼튼 회고록에 보면 남북 관계를 그렇게 비토를 놨던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존 볼턴이 일본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인 정황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거든요. 네. 아베 총리와 나는 생각이 똑같다.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일파가 백악관에 있었던 셈인데 이게 우리 청와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일본 정부가 너무 적대적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한 거고요. 이웃나라라면은 이제 사이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때리기를 일본이 너무 한 것 같다. 예. 한일 관계의 냉각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일본에 맞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게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 중인데 네. 중국에서는 뭐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돼서 맞습니다. 이거 또 다른 팬데믹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감염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하는 건데 예. 코로나19 끝이 아니라 코로나19도 지금 변이가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달라붙는 돌기가 5배 많아져서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아진 변이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가축류든 인간이든 괴롭히게 될 텐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게 이 WHO의 발표입니다. 예. 지금 7월 내일 이후 다음 주에 중국에 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해서 연구팀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조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게 12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일부 유럽 하수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발견된 게 나중에 확인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또 중국이 기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이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 제 생각에는 빨리 이 바이러스 문제 대응에 대한 국제 연대가 만들어지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끔찍해서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 이게 발견됐다는 이거 좀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사실 지난해 창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다음 달 3일이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군위군과 의성군의 입장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자칫 신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보죠. 의성군 의회 김영수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수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의성 군위뿐만 아니라 경북 도미 모두 이 통합신공항 문제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요. 예. 자, 오늘 좀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19일이었죠.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이렇게 이 세 곳에서 중재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 의성군, 예. 군위군에 전달을 했는데 그 중재안의 핵심 내용 있잖아요. 간단히 몇 예.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 중재안의 그 핵심 내용은 그 민항 시설 및 부부대 시설을
군위 쪽에서 짓고 네. 군 영예 간사 약 2,500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그 군위 쪽에서 짓겠다. 예. 그다음에 공항 진입로 및 나들목 신설을 하겠다. 또 이것도 군위 쪽이에요. 예. 예. 또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시도 공무원 연수 시설을 건립하겠다. 예. 군위 쪽에 이렇게 그 중재안에 들어있고 예. 다른 거는 지금 크게 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중재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제 한 4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네요. 중재안이 민항시설 및 부대시설을 군위 쪽에 짓고 군 영외 관사 한 2,500세대가 되는데 이걸 또 군위 쪽에 짓고 공항 진입로 나들목 고속도로 나들목 IC 이것도 군위 쪽에 짓고 시도 공무원 연수 시설까지 이것도 군위 쪽에 다 주겠다. 이게 지금 중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중재안에 대한 의성과 군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무구성에서도 이 중재안대로 한다면은 좀 불만이 있고 또 군위에서는 단독 후보진 후보만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재안도 아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군위의 생각입니다. 지금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가 낸 중재안을 의성군과 군위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입장에서는 이 4가지 중재안 중에 어떤 것만큼은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말씀 다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이 중재안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확정이 되면은 확정됐을 때 그 주요 시설들이라든지 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목록조차 없고 저희들이 뭐가 들어온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항터널 터미널하고 그 부대 시설인 화물 터미널과 주차장을 군위에 짓고 공항 진입로 및 나들목 신설은 그러니까 민항 터미널과 부대 시설인 화물 터미널 그다음에 주차장 공항 진입로 및 나들목 신설은 사실상 대구시나 경상북도 국방부와 할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 소관입니다. 이래서 국토부 소관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론화된 일이 없이 거론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항 관련 영예관사 약 2,500세대는 군사시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국방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 공무원,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무원 연수원을 군위에 짓는다는 것은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의 소관이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과 지사님 마음을 헤아려서 모르겠지만 우리 의성 군수님은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항 시설, 민간 그 공항 터미널, 또 화물 터미널, 이것만큼은 군위 쪽에 뺏길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의성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터미널 관계는 우리 그 군수님께서 그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일찍 그쪽에 양보한다는 말씀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간 공항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 의성 군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의성 입장은 확실히 좀 알아들었고 군위에서는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했습니다만 이런 거 인센티브 모두 다 의성이 가져와도 좋다. 군위는 그냥 단독 후보지만 선정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단독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위에서는 후보 쪽.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우리 저 주민투표도 다 했잖아요. 그 공동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인센티브 많이 의성에서 이제 양보를 하니까 군의가 좀 가져가면 또 상생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군의에서는? 글쎄, 그 반대하는 궁극적인 말씀을 군수님께서는 지금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 후보지는 단독적인 군의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양보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군의 군수의 입장은 오로지 단독 후보지만 고집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너무 좀 안타까운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제 다음 달 3일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상태로 선정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군의군이 신청한 단독 후보지는 부적격 판정이 나고 의성군만 신청한 그 공동 후보지죠. 의성 비한 군의 소보 이 후보지는 부적합 판정이 만약에 내려지게 되면 이거 통합신공항 이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거 아니냐. 제3의 장소로 선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게 무산이 된다든가 사암지역이란 말은 생각도 하기도 싫고 반드시 이 공동 유치 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군의군과 의성군이 정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요. 무산되거나 사암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제3지역 선정을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역을 선택하든지 주민 갈등은 지금보다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군의 의성은 물론이고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저는 유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좀 중재를 잘해서 이렇게 결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철우 지사 그 중재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까지 지하철이 연결된다. 또 KTX가 의성역에서 공항까지 연결이 된다. 고속도로도 확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의성 군이 모두 공항 관련 공장이 다 많이 들어서게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둘 다 아주 큰 발전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군이만 유리한 중재안이 아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런 설명을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겁니까? 의성 쪽에서는? 사실은 뭐 지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되고 또 군이나 의성 누구 한편만의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항이 공동후보지로 만약에 선정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그 이야기한 중재안 외에도 당연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통합신공항 연계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김천에서 구미 신공항, 영덕을 연결하는 철도도 계획이 되고 또 서대구 IC에서 구미 산업단지,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계획도 신공항으로 인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KTX 의성역사에서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신공항과 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확장과 또 신설되는 도로, 또 물류 항공 산업을 포함한 100만 평의 공항 클러스터 및 북부권 개발 계획 등도 의성을 포함해서 아마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북 전체의 산업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관광 분야에도 이게 공동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은 정말 새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좀 봐서 뭐 이게 뭐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든지 뭐 이전 자체가 무산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군의군의 그 제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의로 가져가고 군의 어디죠? 그 군의 후보로 가져가고 나머지 인센티브를 다 의성이 가져오는 그 안은 어때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까? 역전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했다. 예,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후보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보도를 통해 가지고 아시겠지만도 지난 6월 26일 날 금요일입니다. 예. 이전 부지 선정 실무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단독 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전 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통합 신고한 문제 잘 좀 해결이 되는데 우리 김영수 의장님도 좀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의회 김영수 의장이었습니다.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장마전선은 우리 지역을 빠져나갔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문경, 봉화, 영주에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스치듯 더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후로 내일 낮부터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비가 그치면 당분간 구름만 많겠고 낮 기온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 오르는 속도는 더 더디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장마전선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우리 지역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예천, 영양이 아침이 17도, 한낮에 24도 분포 예상되고요. 상주, 의성이 아침이 18도, 한낮에 25도 나와 있습니다. 영주, 봉화는 17도에서 23도 분포, 청송은 16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1도 낮은 19도, 체감온도 19도, 습도는 99%입니다. 날씨였습니다.